23페이지 디자이너 메서드 봅니다. 디자이너 메서드는 이 디자이너라는 말 자체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한 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탄생한 교수법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특징은 있으나 CLT에 다 흡수되거나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교수법들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자이너 메서드 설명이 This designer method borrow a term from Nunan이 한 말에서 빌려온 건데 marketed by the entrepreneurs at the latest application, the greatest라고 물음표를 해 놓은 것은 위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독창적이고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사라졌던 교수법들입니다. 그래서 멀티디스플리너리 여러 가지 학문적인 기초를 기반으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당시 특히 휴머니스틱한 인본주의적인 유행했던 그런 사조가 반영됐다는 거 이외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딱 하나, 어펙트에 대한 고려. 학습자가 학습을 할 때 감정적인, 정의적인 부분이 학습에 얼마나 영향이 끼친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론적인 거에만으로서 알기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서 가르칠 때 감정적인 부분에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1차와 1차를 위해서 조금 그냥 상식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신뢰가 깨졌어. 어떤 학습도 그 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절되어 있고 신뢰가 깨져 있고 선생님에 대한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이 아이가 학습, 어떤 형태인지 인지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은 1차, 2차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요즘 출제되는 것이 어떤 교사가 실제로 연수에서는 나올 법한 내용들이 상식적인 내용들이 가끔 툭툭 던져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정의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크게 딴 쪽으로만 보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Community Language Teaching 여기부터 칼 로저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Person-Centered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이전의 교수 방법이 Teacher-Centered 측면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이 모든 핵심은 Defense Potential Anxiety means of a supportive classroom community 공동체라고 하는 아이들의 불안감을 공동체를 통하여서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학습법을 말하는 거입니다. 어떤 것도 그 이외에 알아야 되는 것은 없고요. Non-defensive atmosphere라고 하는 거입니다. 교실 분위기가 atmosphere라고 하는 것은 CLT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atmosphere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업의 분위기, 아이들의 느끼는 정의적인 분위기가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학습법의 특징은 상담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적인 학습의 원리를 실천한 것이다 입니다. 이 특징은 상담 기법을 통한 것인데 교사는 인터퍼스널 관계를 기반으로 신뢰를 통한 학습을 하는데 역할이 카운슬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물론 모든 학습은 모국어로 실시가 됩니다. 아이들은 대화를 모국어로 합니다. 선생님이 듣고 그것을 번역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실 어떤 서클 아이들이 모여있는 밖에서 번역을 해주는 거일 뿐입니다. 자, 상담 교수법 교사는 카운슬러 역할을 한다 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Translation 상담을 해주는 것은 각자 아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상담의 역할은 결국 번역을 해줘서 아이가 각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해주는 것.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effectively라고 되어 있는 것, 여기에 CLT에서는 그룹 워크 형태로 이것은 흡수가 됩니다. CLT가 아니라 CLL, 공동체 학습법, Community Language Learning은 특징이 공동체 안에서는 뭡니까? 안정감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교사가 1대1로 홀 클래스 워크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보다 뭡니까? peer 동료가 피드백을 해주는 것, peer repair의 형태가 좀 더 뭡니까? 네, 오류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경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모든 것을 아는 그 교사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 휴머니스틱한 어프로치를 적용한 겁니다. 정의적인 측면의 학습 방법입니다. 서지스트피디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정의적인 측면의 교수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분류를 할 때 여기에 정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학습의 형태로 분류를 하기는 합니다. 여기에 특징은 굉장한 안정감, 릴렉세이션을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상태, 심리적 상태가 그 이전에 특히 오디오 링걸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앵자이어티를 많이 불러일으켰으나 여기에 나오는 모든 교수법들은 안정감을 주는 측면에서 사용되는 것이 여기에 뮤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음악은 바로크 뮤직이며 60비트다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이들의 의식적인 것을 무의식적인 상태로 이렇게 어떤 학습을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도록 의식적인 부분의 그 불안감을 걷어내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지스트피디아는 역사적으로 사라졌던 교수법입니다. 뮤직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암시적으로 이렇게 체면을 시키고 안정감을 주기 위한 테크닉과 방법들입니다. 그 이외에 뭐 차양을 치고 이렇게 그 편안한 의자에 앉히고 마치 체면을 하는 듯한 그런 교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2015 과정의 CLT와는 차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전 대한민국의 그 서지스트피아를 실천하는 교수법은 없습니다. 2단 취급받습니다. 2단 취급. 모의고사에서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기출에서도 나온 적도 없고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꼭 불안해서 꼭 그것만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믿어도 좋습니다. 제발 좀 시간 좀 아끼시기 바랍니다. Silent Way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휴머니스틱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의적인 측면을 고려했다인데 여기는 커그니티브적인 성격이 강하다, 어펙티브적인 것보다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발견학습이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견학습의 과정에 있어서 매개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주로 발견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과정에 관여하며 여러 가지 매개체가 있는 어떤 그런 교수 교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 모든 교수는 이렇게 규칙이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규칙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창시하신 분이 굉장히 그 휴머니스틱한 접근에 대한 영감을 받은 그 선생님이기 때문에 휴머니스틱 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뿐이지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는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것, 발견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슈벨의 subsumption 이론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섭이라고 하는 개념 측면에서 Silent Way methodology가 기초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Learners should develop independent autonomy responsibility. At the same time, learners in Silent Way classroom ha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process solving language problem. 자, 여기 subsumption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하는 것은 발견학습에 대한 과정이 결국
아이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정보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내용입니다. 그거일 뿐이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새로운 것과의 어떤 정보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할 때 기초하고 있는 뭡니까? 기초 지식, anchoring knowledge, 스키마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Total Physical Response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했던 것은 휴머니스틱한 어프로치에서 나오는 혁신적 교수법인데 다 CRT에 흡수되었으며 여러분들이 적용될 만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불안감,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뭐 어떤 그 긴장감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교수 상황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 affective domain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두 귀결할 수 있습니다. Total Physical Response, Natural Approach 두 가지 엮어서 이해 중심의 교수법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전신 반응 교수법의 특징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냥 시험 출제가 되면 변별 기능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수 방법은 듣기 위주이고요. 자, children learning their L1 appear to do a lot of listening. 이렇게 여기 말은 L1 학습의 과정을 바탕으로 영감을 그대로 L2 학습 과정에 옮겨 놓은 겁니다. 듣기 중심의 교수법입니다. 이 듣기를 통하여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를 먼저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TPR을 굉장히 신봉하는 교수, 이제 선생님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에게 말을 절대로 출력을 강요하거나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업은 아이들에게 명령문을 계속적으로 들려주는 형태로 수업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듣는 행위, 아이들의 듣는 행위는 항상 뭐를 동반하냐면은 행동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은 grabbing, reaching, moving, looking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용어 알아야 되겠습니다. kinesthetic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kinesthetic. 몸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kinesthetic적인 것과 움직이는 motor movement, physical response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non-verbal response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non-verbal response라고 하는 것은 출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몸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불안감을 anxiety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말했을 때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또 어떤 오류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정확한 언어 지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어펙티브적인 측면에서 anxiety, affective 필터만 올려놓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학습은 불안감이 없는 형태의 학습이며 여기에 나와 있는 학습자는 acting, listening and acting. 자, 듣고 행동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자연적 교수법, natural approach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교수법은 결국 이해 가능한 입력에 다량의 이해 가능한 입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A박스에나 나올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두 교수법은 만약에 A박스에서 어떤 형태인지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폼에 대한 의식적인 학습을 실천하면 안 됩니다. 특히 grammar teaching은 절대로 big no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언어는 이해 가능한 입력을 언어 학습의 기본적인 단위로 학습자에게 교사가 들려주는 티처톡이 이해 가능한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가 제공하는 티처톡은 뭡니까?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정된 입력
이해 가능한 입력.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뭡니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Everybody put your hands up. 이렇게 하면은 손을 들으면은 뭡니까? 이해를 한 결과물이겠죠. 난버벌적인 반응을 한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No, you're wrong 하면서 언어 형태에 대한 그 지적을 한다든가 문법 수업을 한다든가 의식적인 수업을 하는 것은 위배되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알겠죠?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더.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아이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있습니까? 선생님에게 있습니까?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왜? 아이들의 발달 단계보다 앞서는 언어적 이해 가능한 입력이 아닌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모든 문제는 풀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될까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상위권은 상위권에게 조금 더 맞는 신택적인, 렉시컬적인 모디피케이션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요. I+1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위권에는 하위권에게 맞는 I+1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I+1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수정된 입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조금씩 정리되고 있습니까? 네, 수정된 입력을 제공하는데 이거는 교사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했다입니다. 천천히 모든 기출에서 다루고 있었던 객관식에서 나왔던 것은 학습자는 learners are developmentally not ready. 이 말은 뭡니까?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했는데 그것이 아직 발달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이 아니었다입니다. 발달 단계보다 앞서는 선행하는 입력 구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 어떤 것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교수법의 핵심은 이해 가능한 입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TPR과 NA는 출제되기에는 조금 단조롭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Innovative method는 디자이너 메서드인데 exposes to principle and practice that you can shift through the way and adapt to multiple contexts.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조로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감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여기 중요합니다. Notional Functional Syllabus가 어떤 것인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Notional Functional Syllabus가 여기에 갑자기 나오는 것은 항상 원서에서는 이 책은 원어민이 처음에 어떤 가르칠 때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르치는 것인데 CLT가 나오기 전에 어떤 그 CLT의 근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 용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오디오링걸 메서드와 모든 이 소개되었던 교수법은 언어는 문법이다. 언어는 그래머다라고 하는 그래머티컬 실러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가설을 다르게 세웁니다. 언어는 노션, 펑션, 특히 언어는 펑셔널 실러버스이다라고 부릅니다. 언어는 목적을 띤 언어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펑셔널 실러버스에서 결국 언어가 하는 것은 목적 있는 수행을 하는 스피치 액트이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언어는 뭡니까?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커뮤니케이티브 액트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뭐 이렇게 머리 염색이 뿌리 염색이 잘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지 뿌리 염색에 대한 것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언어의 기능적 측면에서 칭찬하기, 충고하기, 비난하기 뭐 이런 등등인데 시험에서는 펑셔널 실러버스의 적용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Notional Function Syllabus is attention to functions as organizing elements of English 이렇게 되어 있는데 organizing elements, 언어가 이루어져 있는 언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구인입니다. 언어의 정체, 언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문법이 아니라
펑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에 봤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역사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50년대, 60년대 넘으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혁신적인 그런 변화였습니다. 사실은. 자, 이 관점은 그 오디오 링걸 메서드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스트럭처럴 실러버스라고 나와 있는 거랑 펑셔널 실러버스를 두 개 놓고 항상 문제 출제하기에 좋습니다. 스트럭처럴 실러버스는 뭡니까? 언어는 문법이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여기에 펑셔널 실러버스는 기능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바로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에서 구분해내야 되는 에비던스입니다. A박스에 펑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을 때 언어는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설명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교사가 했다 안 했다에 대한 구분은 첫째, 자기소개하기. 그 다음에 어떤 정보 공유하기, 사람 각자 이름 스펠링 어떻게 하는지 묻기, how can I spell your name?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능의 형태이다.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뭐 그 폼에 뭐 그것을 필아웃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전부 다 기능적 언어 사용의 적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별표, 자 여기는 아까 CLL 공동체 학습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notional functional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진짜 의사소통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언어 능력에 대한 원칙들입니다. 시험은 결국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에 CLT 메서드가 아니고 CLT 어프로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프로치는 뭡니까? 언어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어떤 가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머리에 잠깐 가설이 있어야 방법이 나오죠. 어프로치에 대한 언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설이 세워진 다음에 메토달러지가 나오고 이 메토달러지를 기반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보게 되는 티칭 프로시저가 나오는 겁니다. 티칭 프로시저를 보게 되면 명령문이 있습니다. 명령문이 있고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따라하고 행동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사는 어프로치적인 측면에서 뭐를 믿고 있습니까? 내추럴 어프로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입력 가설이라는 것을 믿고 메토달러지는 사실 입력 가설에 대한 메토달러지는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한 적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 가설은 언어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이론적에서 이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때 건드리는 것들이 다 언어에 대한 이런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거는 이론 과정에서도 다 한 번씩은 했겠지만은 이 절대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헷갈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언어 형태에 대한 지식입니다. 단어, 문법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모피미라든가 여러 가지 언어 형태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국한되어서 교수를 했던 것이 오디오 링걸 메서드이고요. 그 이전의 모든 교수 방법들이 여기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언어 의사소통 능력이 불가능했죠. 그 다음에 discourse confidence,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었을 때 어떤 그 기능적 언어 사용을 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여러 문장이 지켜야 되는 코히전이라는 것과 코히런스라고 하는 두 원칙을 이제 담화의 형태로 지켜야 되는 어떤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cial Linguistic Competence, 언어는 뭡니까? Participants' role in information they share and function of the communicative acts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줄짝축이고요. communicative acts라고 나와 있는데 의사소통의 행위의 기능, 이것은 전부 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언어 행위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전체를 여러분들은 스피치 액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은 너무 간단하게 나오죠. I like your shirt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compliment라고 하는 땡땡을 했다입니다. 스피치 액트를 한 거입니다. 칭찬하기라고 하는 우리가 언어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목적, purpose를 accomplish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항상 이 여기에서 이제 그 잊으면 안 되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시오 링귀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기입형으로 나왔을 때는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것이 이 문화라는 컨셉입니다. 소시오 컬처럴 컨텍스트,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언어 사용의 적절성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입니다. 미국에서 언어 사용을 했을 때 오해를 살만하는 거라든가 이런 언어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무게가 좀 빠진 것 같아요라고 하는 말을 미국인들이 하게 되면은 관계가 그 자리에서 끝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모에 대한 판단을 하는 코멘트를 미국인들에게는 절대로 하면은 아니죠. 칭찬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It seems like you lose some weight. 뭐 이것도 또 영어도 틀려요. You lose your weight. 몸무게 70kg인데 70kg가 다 사라진 거야. Your weight라고 하면 안 되죠. weight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들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social linguistic competence가 없다. 그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부분은 나중에 프로그래매틱에서 상세하게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언어적인 출력에 있어서 폼에 대한 디비에이션이냐 미닝에 대한 디비에이션이냐 형태로 여러분들은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스트래티직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 이 전략적으로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적, 버블적인, non-verbal 둘 다 포함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버블적인 것만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non-verbal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strategic이라고 하는 단어 철자 그리고 품사 머리에 항상 잘 넣어둡니다. 이것이 긴 A박스의 다양한 단어와 아이들의 중간 언어의 능력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형태로 A박스에서 어지럽게 이것을 섞어버린 다음에 B에서 교사가 하는 것이 문화에 대한 것도 아니고 언어 형태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 담화에 대한 또 원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가르치는 것들이 뭡니까? 뭔가 어떤 외국인과 말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언어 사용이라든가 그 흔히 말하는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할 수 있는 circumlocution적인 거, approximation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손동작 그리고 지켜야 되는 eye contact 같은 거 정말 그 이 non-verbal적인 것 특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갖춰야 되는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참조로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인들이 이제 그 이민을 코리아타운을 형성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입니다.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손님들한테 눈을 아이 컨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 컨택을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삽니다. 자, 이런 non-verbal적인 거에서 아이 컨택을 한다 하지 않는다는 당연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나오는 건데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아이 컨택을 안 하니까 외국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offend 됩니다. 특히 흑인들. 그래서 많이 총기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non-verbal적인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참조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만큼 스트래티지적인 언어 행위에 있어서 그 사람과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proximity, 안정감, 거리감이라든가 eye contact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CRT의 원칙들 넘어가기 전에 다음 시간에는 여기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